최근 북한이 강도 높은 논평을 연일 내고 있었는데 태도 변화,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어휘의 약간 변화 감지라 할까요? 어제 발사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지난 4월에 처음 발사했던 고체 연료 ICBM이죠. 화성 18형이라고 오늘 공식 발표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말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인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 강력한 도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일지 아니면 위성 발사 실패를 염두에 둔 소위 한자를 깐다고 하죠. 일종의 허세성 발언일지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논평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네. 북한이 이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허세로 이렇게 활용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대체로 실행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주권에 기반을 해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수행하고 이행하는 그런 강제성에서는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훨씬 더 타이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늘 이제 북한이 떠드는 어떤 이런 엄포성 대응 자체가 워낙 빈번하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어떤 그 위협 강도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매일 반복되면 마치 저러려니 그렇죠. 늘 하는 소리이거니라고 네. 하는데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의 이런 강도 높은 발언들이 현실이 되어 왔다. 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면 미국 뉴욕까지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핵무기까지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확보됐다라고 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강한 이 어떤 어조의 어떤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미국과 한미일 공조에 대한 어떤 이 반대적 관점에서의 접근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가피하게 문재인 정부나 기존 정부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남북 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강대강 국면을 우리 스스로가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팽팽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이제 실행되고 있습니다만 한미일 공조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경제 어떤 교류와는 달리 중국과 소련과도 더 긴밀한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 정부에서 혹여라도 한미일 공조에 너무나 큰 방점을 찍다 보니까 중국이나 소련,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이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국가들의 도움을 방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쏜 ICBM이 일본 방위성 얘기에 따르면 74분 동안 날아갔고 한 7,400km 넘게 날아가서 미 전역이 이제 타깃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분석인데 어쨌든 계속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건 북한이 우리를 부르는 그들의 명칭인데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 우리나라를 사실상 처음이죠.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남조선으로 돌아갔어요. 자, 박 교수님, 이건 큰 의미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전술 끝자락의 어휘 변화다. 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흔히 우리가 핵 개발을 벼랑 끝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벼랑 끝 전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전술이에요. 그럼 북한의 전략은 뭐냐? 북한의 전략은 미국이 북한을 소위 말해서 불가침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북한이 미국의 어떤 불가침이 나올 가능성이 아예 안 보인다 그러면 이 전술이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좀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전술의 강도가 때로 어쩔 때는 좀 남처럼 느껴지는 대한민국, 또 어떨 때는 형제 국가로 느껴지는 민족 국가로 느껴지는 남조선 이런 표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북한의 도발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 정책과 소위 햇볕 정책을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비핵 개방 3천으로 전환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천안함 폭침 사태하고 연평도 포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대북 정책의 전환과 북한의 어떤 앞으로의 전략, 그러니까 미국이나 남한의 전략이 변화할 가능성이 안 보일 때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국지 도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벌써 10몇 년 전입니다. 그럼 또다시 두 개의 정권이 지나고 문재인 정부가 왔다가 또 바뀌었어요. 대북 정책이. 네. 그러면 북한의 실질적인 국지적인 도발 이게 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용어나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강력한 군사적 공세 얘기가 흐트러들 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네. 우리가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